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증거를 잡을 때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배우자 폰도 잠겨 있고 미행을 하려고 해도 내가 손이 떨려서 못 하겠고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 했을 때 딱 떠올리는 게 미행하는 탐정 업체죠. 이렇게 탐정한테 의뢰를 하려고 알아볼 때도 변호사 거르는 것만큼이나 막 이것저것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살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에게 뒤통수를 맞으니까요.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뭐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쪽지들도 다 전화 걸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를 선정하는데 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최근에 본 탐정 사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탐정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업체를 고를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약속된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탐정 사기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탐정 사기라고 하면은 나한테 돈 받아서 증거 잡고서는 이 잡은 증거를 내 배우자한테 주면서 배우자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아먹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들어본 것 중에 그렇게까지 양아치짓을 하는 탐정업체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탐정 사기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건 아니고,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이 사기입니다. 돈을 받아먹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게 사기인 거예요. 나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신뢰해서 일을 탁 맡겼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일 동안 내 상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24시간 늘 이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 미행을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를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보다 아는 게 더 없어. 내가 알기로는 내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딴소리를 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내 배우자를 쫓아가고 있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게 내가 다 뻔히 느껴져. 막 이런 경우가 이제 사기인 거예요. 이제 탐정 업체를 여러 군데를 이제 막 전화를 돌려보다가 여기나 저기나 어쨌든 간에 도찐 개찐인 것 같아. 근데 이 업체에서 그렇게 숙련되지 않은 아마추어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증거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제 이거 제가 증거 잡았습니다. 이렇게 빼박 증거 잡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철수할게요 하고서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 증거를 봤더니 빼박 증거가 아닌 거야. 이게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면 증거에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특히나 저녁에 찍으니까 빛이 다 번져가지고 이게 내가 봤을 때도 이게 내 마누라야 누구야 싶을 정도로, 특히 상간자는 신상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뒷모습만 나오고 흐릿한 사진만 나와버린 거죠. 이런 거를 증거라고 던져주고 우리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철수하겠다 하고 날라버린 거예요. 뭐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나랑 약속한 날짜가 5일이면 5일 동안 주구장창 쫓아다녀서 뭘 해주든지, 하다못해 선명한 사진이라도 찍어주든지, 뭐 상간자 신상이라도 캐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대로 일하는 업체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약속된 날짜를 꼬악깍 다 채워주는지 그거를 꼭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빼박 증거 잡으면 철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업체에 맡겼더라면 둘이 만나는 사진,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오게 동영상으로 다 찍어주고, 또 첫날 둘째 날에 빼박 증거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신상을 모른다? 그럼 상간자를 미행을 해서 상간자 차 넘버나 전화번호나 사는 주소나 하다못해 사는 아파트 통로까지는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업체고, 그 날짜를 다 채워주는 게 진짜 돈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해야 될 그 업체의 의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정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맡기는 거는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훈련된 요원이 미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미행을 붙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 보고 어디에 맡겼더니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누구라고 해서 붙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더라. 영 아마추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들어보면 어디 업체는 아르바이트를 쓰더라. 그냥 저녁 7시에 어디 딴 회사 다니다가 퇴근하고 온 사람이 그때부터 그냥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또 어떤 데는요, 오늘 붙은 요원이 다르고, 내일 붙은 요원이 다르고, 내일 모레 붙은 요원이 달라. 맨날 무슨 요원이 바뀌어. 근데 우리가 이 미행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얼굴, 실루엣, 걸음걸이,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의 이 태, 요런 걸 보고 쫓아다니는 거라서 사실 첫날에는 그 사람의 그 태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붙은 사람이 내일도 붙고 모레도 붙고 그 날짜를 다 붙어야지 이게 제대로 미행이 되고 효율이 높은 건데 그냥 누군가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사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요원이 붙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걸르라는 거는 유튜브 열심히 하는 업체는 거르시는 게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막 신뢰강박에 말 잘하는 말빨 좋은 아저씨, 그 아저씨가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얼굴 마담이고 밑에 요원이 붙는데요. 그 얼굴 막 말빨 좋아가지고 구독자가 막 몇십만 명 되고 막 이런 데는 얼마나 의뢰 건수가 많겠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막 건수가 여러 건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요원들, 숙련된 요원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뜨내기들 건달,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 뭐 친척 막 이런 애들 막 붙이는 거야. 그럼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죠. 그래서 업체를 보실 때 어떤 걸 또 보시냐면 간혹가다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무슨 연맹, 협회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 발급을 해주고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요원들이 믿을만 하죠. 자기네들이 실제로 이론 교육, 실습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자기네들이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교육을 해가면서 하는 거. 이게 미행이라는 게 해본 분들은 딱 아시는데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뭐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동영상만 쫓아가서 밀착해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노하우가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다녀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 있는 업체, 실제로 교육시키는 업체. 어떤 업체는 진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해서 이제 그 요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믿을만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을 덮치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황당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불륜 현장을 덮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불륜 현장 덮쳐가지고 후회 안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 다 후회하세요.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륜 현장을 덮치면 이상하게 삼자 대면이 돼가지고 상간자는 그냥 내빼고 도망가 버리고요. 배우자는 나를 막아서고 내가 뭐 그거 덮쳐가지고 동영상 찍고 막 무릎 꿇려가지고 싹싹 비는 거 동영상 찍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걔 난리 법석이 이루어져가지고 괜히 막 폭행 당하고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증거 사진 한 장도 못 찍고 괜히 나만 주거 침입이니 뭐 스토킹이니 고소만 당하고 얻은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장 덮치지 마세요라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을 덮치면 안 되는 건데 흥신소에서 미행 업체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의뢰인한테 빨리 현장에 오시라고, 지금 얘네들 모텔에 들어갔는데 현장 빨리 덮치시라고 해서 얼겹결에 갔다가 나 혼자 현장을 덮쳤다가 얻은 거 하나도 없이 요원들은 철수해버리고 나 혼자 그 곤경을 처해가지고 막 일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덮치라고 하는 업체는 걸르시고, 만약에 이 업체에서 현장을 덮치라고 연락이 왔다, 못 간다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사진 알아서 찍어주시고 저 현장에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동행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업체는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뭐냐면요, 내가 그 요원이랑 같이 현장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는 업체에서는요, 제가 혹시 같이 가서 좀 봐도 될까요? 아, 제가 너무 상간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좀 같이 다니면서 제 폰으로 찍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흔쾌히 아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진짜 합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다녀봅시다. 아니면은 뭐 5일 다 다니는 건 조금 위험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제가 부르면 오세요. 아니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를 테니까 그때 같이 다니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업체, 아니면 뭐
두 건을 한꺼번에 두탕 뛰는 요원 이런 사람들은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학을 떼겠죠. 아, 같이 다니면 안 된다고, 사고 난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진짜로 동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들은 사례 중에서는요, 어떤 아내분이 진짜 그 요원이랑 같이 몇 날 며칠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증거를 잡는 거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빼박 증거도 잡았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고, 노하우도 되게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가 이제 노하우를 습득을 했으니까 나 혼자 다닐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혼자 다니면서 그 모텔 호텔에 배우자가 드나드는 증거를 정말 깔끔하게 완전 쌈박하게 다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증거가 사진이 막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본인이 경찰이에요. 본인이 경찰인데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 자기가 당직일 때 그 헛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니까는 몇 달 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또 경찰 신분이니까 위험하게 뭘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일할 때 이 여자가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행 업체에 부탁을 해서 맡겼는데, 이분이 또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막 신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경찰이지만 이쪽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현장 일이 재밌는지 몰랐다. 자기가 그 요원이랑 같이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분이 노하우도 너무 많이 알려줬고,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현장 뛰는 보직으로 좀 옮겨볼까 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같이 다녔을 때 얻는 나의 노하우도 있을 거고, 내가 진짜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또 직접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장을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해주는 업체가 진짜로 믿을만 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정을 선택을 할 때 뭐 유튜브에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이고, 뭐 홈페이지가 엄청 삐까뻔쩍하게 잘 돼 있고, 무슨 또 상을 받았다고 하고, 뭐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을 때 사업자 등록한 지가 오래되고, 뭐 막 이렇게 뭔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거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분들이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솔직히 좀 꺼려져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요. 이렇게 아내분들, 남편분들의 후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일에 오랫동안 몸담은 분들이 확실히 이 일에 재미를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증거를 꼭 잡아줘야겠다 막 이렇게 진짜 미친놈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일에 오랫동안 몸담고 50대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일을 진짜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잘하는 분들이었고, 솔직히 이게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분들은 조금 젊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팁을 드리자면, 나이가 좀 있고 이 일을 오래 한 분들이 노하우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책임감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